네, 다음은 예찬 간사님입니다. 네, 저는 더 복서라는 만화책을 가져왔습니다. 뭐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떡하니 나와 있듯이 복싱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 세계적인 복싱 코치가 어떤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소년이 이제 그 일진들에게, 소위 일진들에게 맞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맞고 있는 아이가 너무 이게 맞는 게 지겨운 듯이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보통 맞으면 되게 눈을 찌푸린다든지 움츠러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맞는 아이가 그냥 주먹을 보면서 그냥 너무 시시하다든지 맞고 있어서 너무 쟤 이상하다. 그 촉이 오는 거죠. 아, 쟤는 동체 시력부터 일단 남다르다, 이런 걸 보면서 얘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근데 이 소년이 이름이 유예요. 유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은 뭐 가정 배경도 굉장히 어둡고 한 번도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 없는 친구고, 그래서 삶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재미, 뭐 욕망, 뭐 의욕 이런 게 전혀 없는 친구예요. 눈동자가 아예 비어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어떤 빈 구멍 같은 존재인 거죠. 약간 텅 빈 존재 같은. 근데 이 재능은 진짜 역사상 한번 나올까 말까한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막 몇 주 이런 거 배운 걸로 막 챔피언들이 그냥 주먹 한 방에 쓰러지고 이래요.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어떤 상대는 그 스파이링 그 경기 도중에 막 도망가거든요. 경기장에서 나 도저히 이 사람 못 싸우겠다면서 도망칠 정도로 괴물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세계 정상급들을 한 명씩 이제 격파해 나가는 게 메인 스토리예요. 근데 1대1 스포츠 만화의 되게 장점이자 재밌는 점은 이제 그 상대가 누군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성격이고 어떤 걸 지향하는 상대인가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막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유가 상대하는 그 캐릭터들을 보면 어떤 상대는 이제 재능이 진짜 하나도 없는 상대, 오로지 100% 노력만으로 이제 그 챔피언이 된 상대가 있고, 또는 그 복싱 자체를 되게 예술로 보는 캐릭터가 있어요. 되게 아름다움이라서 이거는 막 승패 이런 거보다는 여기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게 최고다, 뭐 이런 그 미에 미친 캐릭터가 있고, 또는 뭐 주인공과 완전 상반되는 캐릭터, 도덕적으로든지 사람으로서 굉장히 건실하고 인정받는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한 어떤 상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공이 있던 다양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각자가 상징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측면들, 가치관들과 대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결 구도가 사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가 상징하는 어떤 허무, 인생의 무의미랑 각 상대들이 상징하는 어떤 아름다움이랄지 뭐 노력이랄지 사랑이랄지 이런 것과 대결하면서 그게 누가 이길 것인가, 어떤 가치관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 장면들과 전개들이 있습니다. 뭐 재밌는 거는 이제 최종 상대는 이제 전설의 복서예요. 그 제이라는 복서인데요. 혹시 왜 제이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저스. 맞습니다. 진짜 지저스예요? 네, 지저스를 상징하는. 몰랐는데 제이 하면 지저스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게 되게 독특한 작품이기는 해요. 네이버 웹툰에서 되게 일반인 상대로 그 작품을 펼친 건데 되게 기독교적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에, 그래서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그 질문이 되는 거죠. 그 제이는 유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무의미한 이 친구를 제이는 구원해낼 수 있을까? 뭐 이 질문이 사실은 작품 마지막에 놓인 질문인데,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 뭐 휴머니즘적으로도 그렇고 뭐 실존주의, 뭐 기독교적 메시지 이런 게 다양하게 담겨 있어서 네,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몰랐는데 이 BGM, 웹툰의 BGM 작업을 위러브가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연재되는 중에도 되게 기독교적 모티브가 많다고 유명했었어요. 네. 근데 보시진 않았고 알고만 있으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기독교적 모티브가 많다 그래서 별로 안 보고 싶었어요. 웹툰을 잘 안 보기도 하고. 네네네. 네, 약간. 네. 네네. 그래서 약간 이게 뭐 어디까지 스포일지 모르겠지만 그 제이 이전까지는 완전 거의 인간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이가 나오면서 좀 기독교적 모티브로 좀 확 도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독자들의 그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극찬했던 거
웹툰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너무 오글거리지 않게 잘 풀어냈다. 굉장히 수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질문은 좀 아까 얘기랑 연관이 되지만 그거예요. 만화에서 만난 매력적인 적 혹은 빌런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만화라고 하면 뭐 모든 만화가 그렇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대결 구도 또는 빌런 이런 걸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더벅서도 경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의 전개나 메시지가 좌우되는데 그 드래곤볼의 뭐 프리저 그리고 배트맨의 조커 같은 되게 엄청난 주인공을 거의 넘어설 것 같은 빌런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애 빌런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만화가 뭐 많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혈강호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90 거의 100권 가까이 됐는데 저도 아직 연재를 하고 있군요. 네, 저는 이제 그 연재분을 계속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빌런이라기보다는 그 구도가 정파와 사파의 대립 그리고 그 정파와 사파의 대립을 이렇게 통합하기 위한 빌런으로서 마신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이제 마신과 싸우면서 정파와 사파가 서로를 이해하고 통합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에서 지금 사실 뭐 이건 뭐 스포는 아니고 아직 연재되는 거라서 최신 연재작에 정파의 거두인 천마신군과 정파의 거두인 검황과 사파의 거두인 천마신군이 이제 이제 우리는 은퇴할 때가 됐다. 이제 이 열혈 강호는 저 다음 세대의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하게 하는데 이제 그 마신이라는 빌런이 큰 역할을 하는데 뭐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사실 저는 삼국지를 만화로 먼저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문열 이희재 만화 삼국지가 저의 첫 삼국지였는데 늘 조조의 팬이었습니다. 조조가 어떤 면이 좋죠? 조조가 사실은 조조가 어떤 면이 좋았다기보다는 유비의 무능함이 너무 싫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조숙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적절히 사람을 모으고 이것도 굉장한 재주라고 사실 지금 와서는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매력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세상 밍숭맹숭한 주인공이 있다니. 그에 반해서 조조는 굉장히 자극적인 맛이잖아요.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